그럼 이러한 관리 시스템을 구성하는 주체들은 누구냐? 물론 당연히 학생이죠. 그 학생을 도와주면서 옆에서 함께하는 분들이 5분이 계세요. 저희 학원의 멘토와 담임 선생님이시죠. 일단 학과 담임 선생님, 학습과 성적 추이를 책임지시는 선생님이고, 학습의 시간 분배나 아니면 추이 등을 관찰하면서 앞으로의 전략을 어떻게 세울지를 총괄하시는 분입니다. 정기적으로 학생을 상담하고 가장 많이 학생을 만나는 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신의 어떤 공부뿐만 아니라 고민 얘기들도 많이 하게 되고 학생을 가장 학습적으로는 잘 아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밖에 전략 담임 선생님이 계세요. 이분이 주로 하는 역할은 정시와 수시와 같은 큰 그림의 어떤 전략들, 그리고 또한 학습 플래너 저희가 작성하게 시키는데 그 플래너의 작성법을 알려주고 검사하고 계속 피드백해주고 이런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전략 담임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과목별 멘토 선생님은 학과 담임 선생님도 강사분이세요. 영어가 됐든 수학이 됐든. 그 외에 다른 2분, 나머지 만약에 영어 선생님이 학과 담임이라면 수학과 국어 선생님 멘토 선생님이 돼서 수학과 국어에 학과 담임 선생님이 말할 수 없는 세부적인 사항이나 계획들을 함께 고민하고 이끌어 주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PT와 멘토링을 주도하시고 수업을 주도하시는 분들이고 결국 학생과의 접점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학과 선생님들, 멘토 선생님들 등 간에 학생하고 굉장히 좀 친하게 되고 신뢰관계가 많이 형성이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한 공부 이외의 중요한 주축이시죠. 생활담임 선생님. 학원에서 부모님과 같은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학생의 자율학습의 어떤 집중도나 이런 거 관리하고, 뭐 학생이 좀 피곤해서 좀 졸고 있다 자고 있다라고 하면 옆에 등 토닥하면서 깨워주시기도 하고, 고민이 있으면 그것도 좀 들어주시기도 하고, 생활과 관련된 모든 고충을 함께 해결해 주시는 분이고, 특히나 부모님이나 외부 기숙학원에 들어오면 자기 휴대폰이나 전자기기 갖고 올 수 없기 때문에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한데 그러한 창구의 역할을 주축으로 해주시는 분이 이 생활담임 선생님이십니다. 부모님과 학생과의 소통의 주축이 될 것이고, 또한 학생이 뭐 아프거나 이럴 때 마찬가지 그 건강관리나 이런 것들 생활관리를 챙겨주시는 분들이 바로 생활관리 선생님이십니다. 이렇게 해서 총 멘토 선생님 2분, 학과 담임 1분, 전략 담임 1분, 그리고 생활담임 선생님 1분 해서 총 5명의 멘토 선생님들이 나와 함께 걸어간다. 내가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고 함께 걸어가시는 분들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그럼 이렇게 해서 결국에 우리가 이 프로그램에서 성취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바로 이거인 것 같아요. 자기 주도 학습의 능력을 키우는 거. 자습과 자기주도 학습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자습은 수업이 없는 비는 시간에 그냥 공부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자기주도 학습은 그 공부 시간을 자신이 명확한 계획과 전략을 가지고 운용해내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기주도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알아야 돼요. 내 위치가 어떠하고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수업이나 교재들이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되고, 즉 정보가 있어야겠죠. 그러한 정보를 가지고 그거를 잘 조합해서 그럼 앞으로 언제까지는 이렇게 하고 언제까지는 뭘 마무리하고 요거와 요거를 어떻게 보완시키고 라고 하는 비전과 계획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비전과 계획이 있으면 그거를 매주 실수하고 고쳐가면서 운용해 나가면서 체화하고 습관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거를 혼자만 자기 주도지만 혼자 할 수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이런 정보나 비전 같은 것들을 학생 혼자 생각하는 것보다는 전문가가 함께 생각해주고 고려해주는 게 좋으니까. 그게 저희가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궁극적으로는 학생 스스로 해낼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는 것. 그게 PT의 역할이고 담임선생님의 역할이고 자기주도 학습으로 이끌어가는 역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것들을 주고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것이고, 이렇게 자기주도 학습이 되는 친구들은 학습 간의 시너지가 발생합니다. 자기가 보는 교재들 사이에서도 그것이 부딪힘 없이 하나를 아우러져서 자기의 실력으로 체화되고, 그리고 과목들 간에서도 어떤 과목의 학습 배분이나 이런 것들을 주도적으로 배분하면서 자기한테 필요한 것들을 챙겨갈 수 있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러한 것들이 성취감으로 이어지고, 그러한 성취감을 느껴본 친구들은, 그 맛을 안 친구들은 또 계속 그에 대한 동기부여를 통해서 계속 학습에 나갈 수 있고, 이러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러한 자기주도 학습 프로그램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가장 많이 신경 쓰고 운영하는 건 바로 요거예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학습 플래너의 작성과 플래너에 대한 점검이죠. 전략 담임 선생님이 학생이 들어오고 나서 2, 3일 내에 혹은 하루 이틀 내에 이 학습 일기를 어떻게 쓰는 건지 자세히 설명해 줄 겁니다. 뭐 몇 가지 꼭 들어가야 되는 요인이 있어요. 시간에 대한 거나 뭐 양이나 내용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이 잘 써지는지 확인하고 그 써진 게 맞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각각의 멘토 선생님과 상의하면서 계속 단단해져 가죠.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점점 플래너는 정교해지고 그 정교해진 플래너에서 맞춰가는 것이 많을수록 이루어내는 것들이 많을수록 성취감이 많이 들고, 그래서 스스로 계획하고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주도 학습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또 기숙학원의 특징 중에 하나는 전자기기가 없는 어떤 환경 속에서 꽉 짜여진, 아까 우리 시간표 보셨죠? 오전에 수업, 오후에 주도학습, 꽉 짜진 일정표에 따라서 구시적으로 생활을 하면서 자기 통제력이 강화되면서 이런 것들이 좀 다 시너지가 되어서 결국에는 자기가 자기를 끌어갈 수 있는 역량을 키우게 만드는 것, 그것이 결국에는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저희 학원이 추구하는 혹은 저희 학원의 강점을 좀 몇 가지 말씀드려 봤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되면 이렇게 자기 주도적 어떤 학습 역량이 생기고 나면 사람이 변해요. 이 변한 친구들은 질문을 하나 해도 좀 달라요. 가령 학습에 관심이 없고 주도성이 좀 부족한 친구들은 질문을 갖고 왔을 때 쌤 이거 풀어주세요. 이거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질문하거든요. 근데 자기가 주도적인 친구들은 자기가 그걸 이미 해봤으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합니다. 쌤 저 여기까지 이렇게 풀었는데 이거는 맞는 것 같거든요. 근데 요 다음에 진행이 안 돼요. 요 다음에 어떤 다른 개념을 떠올릴 게 있나요? 아니면 제가 처음부터 접근을 잘못한 것일까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이가 눈빛이 변하고 태도가 변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지금 당장의 성적이 높은지 낮은지가 아니라 그렇게 변한 태도를 봤을 때 이 녀석 이 친구 올해 성공하겠구나 라는 느낌을 갖게 되고, 그런 것들이 거의 8, 90%는 맞더라고요. 저희 학원의 교육 목표는 이겁니다. 사람이 변해야 성적이 변한다. 이렇게 변한 사람들은 결국 뭘 갖게 되느냐? believe, 신뢰를 갖게 돼요. 스스로에 대한 신뢰, 즉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자, 스스로를 믿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잘 보면 believe 안에 lie가 들어있는 거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believe라고 저희는 읽습니다. 즉 believe 안에 거짓이 들어있어요. 지금 사실인 것을 믿는 것은 그냥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진정한 신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신뢰하고 믿는다는 거, 자신감을 갖는다는 건 뭐냐? 지금은 거짓일지라도, 지금은 좀 근거가 부족한 이야기이다 할지라도 그것을 집어삼키고 믿어내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한 믿음과 신뢰 안에서 자신의 출발점이 형성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쌤, 저 불안하고 스스로를 믿지 못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단순히 자신의 불안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게 나 이거 하기 힘들어서 하기 싫어요. 이런 얘기로 들려요. 힘들어서 하기 싫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저는 제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저를 믿어요. 라고 했을 때 그러한 말 안에는 그 과정 속에 있는 어려움이나 땀과 눈물을 다 감내하고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지와 신념이 들어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재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불안하고 힘들죠. 스스로 믿지 못하겠죠. 그럼 저희들이 먼저 믿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을 보고 여러분들의 가능성을 믿겠습니다. 저희들이 믿고 여러분들에게 노력의 ABC, 계획의 1, 2, 3을 알려드릴게요. 스스로 자기 주도해서 스스로 설 수 있는 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추구하는 교육 목표입니다. 스스로 변할 수 있게끔 스스로 믿고, 지금은 거짓이라 할지라도 그 가능성을 믿고 이끌어가는 거,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생 하나하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학생 하나에게 그들에게 필요한 정성을 다해서 신뢰를 가지고 이끌어가는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자기 스스로를 잘 통제하는 것만큼이나 학원을 고르는 것 역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왕이면
제대로 된 프로그램과 시스템 그리고 교육관을 갖고 있는 학원을 잘 선택하셔서 꼭 올해 재수하는 혹은 N수하는 1년이 낭비하는 1년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성적으로도 대학으로도 인격으로도 도약할 수 있는 그러한 1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